주요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동기의 저널리즘 M. 네, 한 주간의 뉴스 중에 좀 이면과 의도를 들여다봐야 될 것들을 골라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민동기의 저널리즘 M. 오늘은 어떤 걸 갖고 오셨나요? 설리 씨 관련한 그런 내용인데요. 예. 설리 씨 사망 이후에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악성 댓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뭐 기사, 사설 굉장히 많이 냈더라고요. 네. 근데 이 악플 그 근원을 쫓다 보면은요 언론이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뭐 악플러들도 문제겠지만 언론도 주범 중에 하나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있었죠 언론에? 첫 번째는 인간에 대한 예의 문제인데요. 네. 이 설리 씨 사망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한 곳이 연합뉴스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굉장히 기사가 많이 쏟아졌습니다. 네. 근데 일부 언론이 설리 씨 사망 기사를 내면서 선정적인 사진을 사용을 했습니다. 서울신문, 헤럴드경제, 국민일보 이 세 신문이 특히 심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악플 때문에 고통받다가 사망한 연예인 기사를 쓰면서 고인이 생전에 그 선정적인 것 때문에 좀 논란을 빚었던 그 사진을 갖다 썼는데요. 특히 국민일보 같은 경우에는 노브라를 주창해온 기사에서 이런 표현을 썼다가 격렬한 항의를 받고 또 수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주창해온. 네. 그러니까 저널리즘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 언론들이 최소한의 인간에 대한 예의가 좀 없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랬던 언론이 또 악플이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 이러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 네. 이건 상당히 모순인 것 같습니다. 북치고 장구치는 거죠 혼자. 네. 누가 사망을 하면은 영정사진 뭐 쓸까 고민을 하잖아요. 그렇죠. 유족들이나. 네. 그 사망 사건에 대한 사진은 좀 신중하게 골랐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그건 기본이거든요. 클릭수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건 이번 사망 이후에 벌어진 문제고 사실 그 전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죠. 악플을 과연 누가 부추겼나 이 문제도 좀 네.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설리 씨의 그 소셜 미디어 계정을 중계 보도하다시피 한 곳이 언론입니다. 네. 거의 뭐 일거수일투족을 기사화했는데요. 네티즌들은 바로 그런 기사에 악플을 달았거든요. 뭐 보도를 할 수도 있긴 한데 네. 제가 지금 기사 제목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네. 이게 과연 기사 가치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설리 노브라 운동, 설마 SNS 전략인가? 설리 노브라 가슴 노출 논란 이틀째 ING, 오늘 왜 신나? 이런 제목도 있고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검색어를 염두에 둔 그런 네. 제목 장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심지어 조선일보는 설리 연인 최자, 설리 밤에 전화해서 무엇을 해달라고 조른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싣기도 했는데요. 사실 제가 이거 검색을 좀 해봤거든요. 네. 훨씬 심한 기사가 더 많습니다. 예. 이게 언론들이 이러는 이유가 이 클릭수 때문에 그런가요? 왜 그런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악플과 공생하는 언론 그리고 포털 때문인데요. 네. 한겨레가 그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인 빅하인즈로 분석을 했거든요. 네. 설리가 걸그룹을 탈퇴하고 개인 활동을 시작한 2015년 8월부터 지난 13일까지 기사를 뭐 몇 군데나 다뤘는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연예 매체를 제외하고요. 일간지와 전문지에서만 9천 건이 넘는 기사가 9천 건이요? 그렇습니다. 경향신문은 지난 15일, 지난 1년간 언론 보도를 분석을 했거든요. 예. 연예 매체까지 확대를 한번 해보니까 10,000건이 넘는 기사가 포털에서 검색이 됐습니다. 이건 경향신문은 1년간 검색된 기사가 이 정도라는 얘기입니다. 10,000건. 네. 예. 이게 결국은 수익 구조가 이 포털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색량을 늘리려고 하고 뭐 이런 어떤 악순환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습니다. 언론, 악플레들 공생 구조를 가능케 한 게 또 포털이거든요. 네. 언론들이 또 이 포털에 많이 종속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구조 때문에 악플러들이 많이 활동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지금 뭐 네이버라든가 이쪽과 포털과 검색 제휴, 콘텐츠 제휴를 맺고 있는 언론사가 대략 한 800여 개 정도 되거든요. 네. 메인 화면에 노출되기 위해서도 치열한 경쟁이 필요하고요. 검색을 통해서도 노출이 되기 위해서도 치열한 경쟁이 필요한데 결국 이것 때문에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기사와 제목을 뽑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게 이제 그 사실상 이면을 들여다보면 악플러와 언론이 공생하고 있다는 건데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방법이 있습니까, 이게?
어제 그 연예 매니지먼트 협회 관계자분이 나와서 악성 댓글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강경 대응 필요하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는 좀 뭐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만 놔두기에는 네. 이 악플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소한이라도 뭐 연예인의 사생활이라든가 죽음과 관련된 기사에서는 포털이 검색어 노출을 일정 정도 제한한다든가 네. 아니면 포털 제휴평가위원회가 있거든요. 네. 여기에서 뭐 선정적인 기사에 대해서는 벌점 등을 강화해서 제휴사에서 탈락시키는 방법 등 이런 방법 등을 좀 이제는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언론이 자정 기능을 발휘하는 건데 이걸 기대하기에는 지금 우리 미디어 환경이 너무 최악인 것 같습니다. 저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네. 자, 저널리즘 M 고발뉴스 민동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래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38분입니다. 날씨